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덥지요. 그래서 이 건강에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지요. 더운 여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혹시나 훔쳐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빼앗기는 게 싫지요.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 후로죠. 그래서, 이 위에 탈이 나면 참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코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신체 감각 기관을 차지하는데, 정말 눈, 코, 입 다 눈에 보이는데, 요 안에, 이마 안에 들어있는 건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MRI나 MRA나 뭐 이런 거 사진을 안 찍어도 우리 뇌에 어떻게 보면 뇌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 뇌의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보통 정신과 의사들도 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우리 뇌는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또 뭐 MRI 사진 찍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사진이 다 영상이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러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휴대폰으로 딱 5분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2시간, 3시간 되는 경우가 있지요. 심지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습관. 요즘 사람 다 그럴걸요. 왜냐하면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은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밥 먹으러 간 목적이 뭡니까? 이야기하고 웃고 마주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밥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못 참아요. 그 시간에도 이거 보고 있어. 이거 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카페 심지어 커피 마시러 왔어도 보면은 각자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피부로 느끼시지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풍경은 정말 이 스마트폰이 발달되고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 상담을 이래 해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걔는 좀 심해요. 스마트폰이 자기 손에서 없어졌다. 손이 들들들들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요. 정세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하고 계속 보는 거나 손이 덜덜 떨리는 거나 떨리는 건 좀 심하지요. 자,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당할지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첫 애 놓지요. 첫 애기를 놓으면은 어머니들은요 애기한테 폭 빠져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폭 빠지면 대중탕에 가서 목욕하면서도 빨리 애가 보고 싶어서 목욕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로 부모들은요, 그 자식한테 눈을 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낳을 때 탯줄 끊고 뭐 키울 때도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자립심을 길러주고 탯줄을 끊어라 이런 말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낳아서 계속 자립할 초등학교 가도 부모 손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한 중학교 정도 가면은 이제 조금 부모 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자식한테 눈을 못 떼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점도 있지만은 이 내라는 것이 10년 동안 자식을 향한 해바라기 같은 마음이 그게 습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경험, 처음에 자기가 받은 경험은요, 더더군다나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도 눈을 못 떼듯이 지금은 이 스마트폰은 남편은 자기 눈앞에 없어져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데 이 스마트폰이 잠시 고장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 있는데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내가 스마트폰 좀 많이 보는 건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우리 뇌에 아주 깊게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 개만 보고 안 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뭐 강아지 영상, 요리 영상, 나중에 뭐 정치 영상 보고 또 흥분하고 또 정치 영상 보고 또 막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 더 궁금해서 또 보고 이래서 내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만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루 종일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죠. 여러분도 혹시 주식 해보신 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딱 이번에 한 500만 원만 투자한다. 그게 됩니까? 500만 원을 그냥 하다 보면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나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터넷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저를 끌어당겨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요. 선택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인터넷에 자꾸 우리가 끌리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되죠. 쇼핑도 이 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돼요. 쇼핑. 그래서 내 필요한 거 한 개만 산다고 들어갔다가 요거를 조절 못하니까 그 가소비를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자꾸 사게 되는 거죠. 이거 눈으로 보는 것도 자꾸만 절제 안 되면 가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삶이라는 게 뭐가 재밌어지느냐 하면은 실제 자기가 막 재료를 구해서 다듬어서 요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요.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해요. 편한 것만. 우리 내가 조금만 힘든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우리 초등학교 때문에 해도 40분 거리를 걸어서 조그만 애가 40분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하는 날도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혼자 보냈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40분 이상 걸어야 돼요. 지금 어른이 걸어도 요즘은 1시간 걸릴걸요. 그래 먼 거리를 친구들하고 그냥 보내고 걱정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괘씸하지요. 어머니 지금 안 계시지만은
애를 혼자 그렇게 보냈을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친구들하고 어쨌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올 때는 학교에서 끝마치고 나오니까 친구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넓은 운동장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운동장에서 나가면 로타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운동장에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왜 울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왜 울어? 하고 싹 지나가 버리니까 붙들고 쫓아가서 붙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잃어버렸다고. 근데 애들이 뭐 그거를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냥 울다가 어쨌든 교문 앞에 나가니까 막 로타리가 막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너 왜 우나 그래서 제가 집 잃어버렸다 하니까 자전거 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 가는데 제가 여기 이제 알았다 하면서 여기 내려주셔도 돼요 하니까 아저씨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머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제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요. 그 이튿날 학교 갈 때 또 혼자 보내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미안할 뻔했다니까요.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 생각만 하면 어머니가 미워지기도 해요. 어떻게 애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그 이튿날 또 혼자 보냈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먼 거리도 걸어서 학교 갔잖아요.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8살 된 애가 요쯤 가면 우리 집이다, 요 근처에 뭐가 있다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놨다가 그 다음 자기 혼자 또 학교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힘들어도 훈련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도 엄마가 차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딱 내려주고 또 갈 때 딱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까지 신경 안 쓰게 만들죠.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 같지요. 우리 뇌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이 뇌는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재미있고 즐겁고 빠르고 빨리 보상해주고 빨리 내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래서 뇌에 도파민이 나오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떤 걸 싫어하느냐, 내 혼자서 힘들게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번거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우리 딸이 자기 보고 왜 집에서 만두를 먹느냐고, 나가면 만두가 천진데 요즘 만두 이야기 잘하는데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데 먹어보면 만두가 맛이 없어서 이제는 만두를 싫어하게 돼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집 만두는 맛도 있었는데 요즘 중국집에 가서 만두 시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 넘었는데 아직 살아 계시는데 집에서 이제 만두를 만드시고 집에서 양갱도 집에서 만드시고 이래요. 저보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만두를 만들면 우리 딸이 왜 힘들게 왜 불편하게 집에서 만드냐,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사 먹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게 맛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그 만들면서 이 음식이라는 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만두 만들고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소를 만들면 두부도 사와야 되고 안에 내용도 사와야 되면 그 사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물건 사는 과정도 있고 내가 집에서 썰어서 만들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쪄서 먹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싹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봉지에 들은 거 사먹는다. 사먹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사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뭐 시간 없으면 사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너무 가정을 간단하게 해버리고 줄여버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이제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거슬리고 그래요. 뭐 AI하고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거슬리게 이야기합니까? 거슬리게 이야기 안 하지요. 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런 면도 있지만 다만 이런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도 AI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줄어들면서 내면에 뭐가 생겨, 사랑이 식어져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니까요. 뭐 가장 쉬운 애가 뭡니까? 뜨끈뜨끈한 밥 해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밥도 그때그때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냥 먹잖아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양가 측면에서는 검색해가지고 검색 먹는 밥이 제일 영양가도 있겠지요. 한약도 한꺼번에 달여가지고 한꺼번에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요 점점 약효가 떨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 인간관계를 현실적으로 안 하고 가상 공간에서만 하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만 식을 뿐만 아니라 존재가 조절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왜? 눈이 나빠지는지 눈이 아픈지도 모르고 이것만 계속하고 눈 계속 본다 아닙니까? 심지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위험한 운동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보는 사람 보면 저는 큰일 나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애기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그런 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뭐 전자파 받아서 뭐 뇌에 뭐 안 좋은 병이 생기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뇌가 어떤 게 습관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습관이 가상 공간의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쉽게 이게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어릴 때 큰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참 보다가 밖에 나오면은 눈도 부시지만은 다른 세상에 나온 것 같고 잠시 머리가 멍한 게 빨리 제정신이 안 돌아오는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심해도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심각성을. 그래서 정보 찾을 때도 늘 AI한테 물어보고 이것만 쳐다보는 것보다
종이로 된 책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보게 되면 뭐가 더 유리하느냐? 자기가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 교수님 그러면 뭐 AI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거가 또 틀려요. 이 종이로 된데 글자 쓰여져 있는 거하고 볼 때에 우리 뇌의 반응하고 화면에서 막 이렇게 해가면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책은 안 없어지잖아요. 책이라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안 없어져요. 저는 책이라는 것은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고 힘든 책이라도 저는 책은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1, 2층에 전부 책밖에 없어요. 전 책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책은 좀 버려도 되지요. 이제 좀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책은 하나 뜨는데 그 책이 너무 귀하지요. 도서관 가면 있다 해도요. 도서관 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는 거하고 자기 집 책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책은 오래돼도 책은 책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도 아무리 나이가 80, 90, 100살, 110살, 120살이 돼도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없어집니까? 책이 아무리 오래돼도 책이 낡기만 낡았지 그 안에 내용은요 다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뭐 자꾸 버리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모든 걸 아끼고 저랑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못 버리고 하는 게 그 안에 자기의 삶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못 버려요. 근데 젊은 사람, 자꾸 제가 젊은 사람들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시겠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은 왜 저런 거 구닥다리 버리지 자꾸 갖고 있느냐 하는데, 그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어디 가고 없으면 자기 며느리가 자꾸 없애버린대요. 자기 농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없애버리고, 뭐 자꾸 가재 도구를 어머니 어디 여행 좀 가세요 하고 보내고는 자꾸 뭘 없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 안 하는 거죠. 물어보고 없애야지요. 물어보고 어머니 아버지 이거 없애도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없애야지요.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 들수록 자기가 대화해 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이 자기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 물건에 자기 추억과 자기 과거에 수시는 사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대 간에 서로를 인정해 주면 좋겠고, 또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 넓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저는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미니멀 라이프 자꾸 없애버리고 새로 새 거 사고 없애버리고 간소하게 산다. 간소한 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살면 되잖아요. 호텔에 가서 살죠. 그러면 돈 모아가지고 뭐 때 묻은 집에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좀 심합니까? 저는 사람도 젊었을 때는 젊어서 좋다 하지만 젊으면 젊은 대로 좋고, 나이 들면은 그 사람의 아무리 얼굴이 뭐 이상하게 보인다 해도 그 삶의 스토리가 얼굴이 다 있잖아요. 스토리. 저는 스토리 좋아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존중해 줘야 되지요. 스토리를. 그래서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나이 들면은 절대 세대 간의 격차를 막 줄여보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살면서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패턴대로 살아야지. 가끔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이 살면 안 돼. 그 갈등과 부조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도 완전 다른 개체예요. 내 속에서 났다고 내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유전적인 게 있어서 부모랑 비슷한 측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체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개체랑 만나면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틀리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살아온 세대도 문화 환경 다 틀리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틀리는데 내게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뭐 자기 자녀 세대의 생각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서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패턴에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타치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자식도 부모 하는 거에 타치하지 말고 부모도 자식한테 타치하지 말자 이거예요. 노타치. 저는 노타치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은 두되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자 이거죠. 존중. 그래서 저는 존중하자는 거지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려면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지 그 붙어 사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보세요. 식물도 조금 어느 정도 크면 다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넓은 데로 옮겨 심어서 각자 크게 해야지 그게 잘 크지. 솎아준다 하잖아요. 뭐 상추고 뭐 배추고 다 솎아준다 하잖아요. 처음에 심을 때 아무리 잘 심어도 그게 나중에 서로 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솎아준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옆에 붙어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이제 환경을 이렇게 좀 주변의 환경 영향을 안 받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관심을 두면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 부모들이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압니까? 자식이 부모가 하고 있는 삶을 그거 안 좋다 하지 마라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들이 부모 삶 속에 들어와서 살아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의 삶을 그들이 부모 삶 속에 들어와서 살아본 경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의 삶을 존중해줘야지 이거는 그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 보고 그거는 맞다 안 맞다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부모 자식 사이에 이게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줘야 되고 이제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서빙하는 아줌마가 막 이렇게 너무 뚱뚱한데 또 불친절까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뭐 밥 먹을 공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집에 이제 추탕 파는 집인데 갔어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손님 보고 딱 들어가면 그 마스크 좀 벗으세요. 그 소리부터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리 없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오늘 손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도 선풍기 틀면 시원하니까 오늘만 안에 들어가서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자마자 저쪽으로 가세요. 마스크 좀 벗으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소리 들었는지 뭐 불친절하면 안 된다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좀 기다리시면 곧 나옵니다 음식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음식 갖고 오길래 아주머니 수고 참 많으시네요.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또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나마 폼도 막 무섭게 이렇게 살이 찌가 무서운데 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제가 추탕이 아무리 먹고 싶고 배가 고파도 저는 그 집은 안 가려고 해요. 그 집은 안 가고 다른 집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가깝고 해서 가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안 가고 싶어요. 밥맛 떨어져요. 한마디로 음식 맛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분은 또 왜 또 그렇게 그런 말벌 습관이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어서 그러나 듣기는 듣고 안 듣고 추울 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 추울 때 추탕 많이 먹잖아요. 요즘 계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본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번 최대한 시도하다가 최대한 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니다 싶으면 화낼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안 가면 돼. 안 가면 그래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강의하면 이런 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미없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현실적인 공간이 아무리 힘들고 내 온몸을 다 움직여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해결돼야 되고 내가 머리를 써야 해결돼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해결되는 그런 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도 등산 가고 싫어도 헬스하고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은 보면 심하게 아팠다가 좀 나았다가 괜찮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운동하는 사람 숫자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헬스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등산이나 뭐 조깅, 걷기 운동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크게 아프거나 이러고 나면은 정신이 돌아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미리 예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힘들어도 온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고 저는 우리 애가 막 방에 누워있을 때도 애 놔두고 운동하러 갔어요. 어쨌든 큰 운동 아니고 조깅이라도 했거든요. 어쨌든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저는 지금 참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무리하게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제 패턴대로 조금씩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이 손가락 운동만 많이 하시지 말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몸으로 삶을 체험하는 그런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요즘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시는 마음으로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